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오늘은 주역 21번째 괴인 활해서합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활해서합괴의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서합괴의 괴사와 상사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효사 중에서 초효, 이효, 삼효에 대한 효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괴상을 먼저 한번 볼까요? 괴상. 상괴는 양,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불을 상징하는 리괴입니다. 하괴는 양, 음으로 되어 있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입니다. 그래서 화, 레, 서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서합은 서자와 합자는 무엇을 뜻한다 그랬죠? 서자는 씹는다고 했습니다. 이빨 씹는 거. 합은 씹어서 합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괴상에서 보시면 이진법수로 표시하면은 양효는 1로, 음효는 0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 101, 100, 101 이렇게 이진법수로 또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초효, 즉 초구를 한번 볼까요? 초구를 보시면 효사에 어떻게 나와 있죠? 구교, 멸지, 무구, 구교, 멸지, 무구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효사에 초구, 구교, 멸지, 무구. 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나무 족쇄를 찼어. 그러니까 족쇄를 찬다는 얘기죠. 나무 족쇄를 차서 발이 보이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구자가 생소할 겁니다. 적어뒀죠. 이 구자는 신발할 때 신입니다. 신구자입니다. 그러면서 신다 또는 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 집신이 아니에요. 집신. 여기서 구는 집신입니다. 우리가 주역을 볼 때 이 구자를 쓰지 않고 밝다 또는 신다 할 때 리자로 쓴 판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자는 리자하고 서로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거죠. 판본에 리자로 된 것도 있습니다만, 즉 리교, 멸지로 된 거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구자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청나라 때 단옥제는 설문해자에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의 리자는 한나라 이전만 하더라도 다 구자로 쓰였습니다. 구자로. 다 같이 신다 또는 집신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교는 이 구교는 집신을 신뜻 교를 차는 겁니다. 교. 여기서 학교할 때 교자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교가 나무형규 교자입니다. 즉 나무 형틀이죠. 옛날에 죄인을 목을 채우거나 수갑을 채우거나 발을 채우거나 할 때는 다 나무로 썼습니다. 그걸 형구를 교로 하는 겁니다. 교. 여기서 교는 발에 차는 나무 족쇄입니다. 이 교는 발에 차는 나무 족쇄. 즉, 이 교는 고대의 나무로 만든 형틀, 형구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종류가 있냐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곡이 있고, 질이 있고, 공이 있습니다. 즉, 이 교에는 곡, 질, 공,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곡은 목에 차는 칼입니다. 즉, 곡자는 목에 차는 칼. 우리 목에다가 옛날에 죄인을 보면 나무로 된 칼을 채우죠. 그죠? 그 다음에 질은 발에 차는 족쇄입니다. 이게 질입니다. 그럼 공은 손에 차는 수갑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곡, 질, 공이 있는데 우리가 질곡이란 말을 써요. 질곡. 질곡을 가정을 거쳐왔다 할 때는 이런 형벌을 받는 또는 죄수로 취급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곡은 목에 차는 칼, 질은 발에 차는 족쇄, 공은 손에 차는 수갑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교라고 하는데 옛날에 죄수도 등급이 있었죠. 중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씌웁니다. 즉 칼을 목에 채우고 족쇄를 발에 채우고 수갑을 손에 채웁니다. 근데 조금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곡과 질, 즉 목에 칼을 채우고 발에 족쇄를 채웁니다. 가장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뭘 쓰느냐? 곡, 즉 목에 차는 칼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죄가 중죄가 될수록 이 세 가지 교를 모두 채우고 죄가 낮아질수록 하나씩 감해주는, 그래서 가장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이 곡만 채우는 겁니다. 이 곡. 줄의 추간편에 의하면 무력 죄수는 제일 죄가 무거운 경우에는 세 가지 모두를, 그보다 가벼운 경우는 질과 곡을, 그보다 더 가벼운 경우에는 곡을 사용한다라고 주례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멸지를 한번 볼게요. 멸지. 멸은 멸하다는 뜻이죠. 여기 있나요? 멸 있죠. 멸하다, 없어지다, 안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멸지의 지, 이 지는, 이 지 있죠. 발,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복사뼈 아랫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지는. 복사뼈 아랫부분. 그러니까 가장 밑부분이죠. 또 멸은 멸하다, 없어지다, 보이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무 족쇄를 채우니 발이 보이지 않아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주역책을 보면 이 멸지를 발이 잘려진다 라고 해석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소 왜곡된 해석이죠. 왜냐하면 뒤에 무가 있지 않습니까? 허물이 없다. 만약에 이 멸지가 발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발이 잘려진 거라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 불구가 되는 거죠. 불구가 됐는데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멸지는 발이 잘리다는 것보다는
발이 보이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초구가 동하면 하기지는 어떻게 변하죠? 초구가 양효가 동하면 음효가 되죠. 그럼 하계는 음효세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가 동하기 전이 양효, 음효, 음효입니다. 이게 양효, 음효, 음효고 만약 초구가 동하면은 양효가 음효로 바뀌니까 여기에 땅을 상징하는 곤이 되고 이건 원래 우레를 상징하는 진이죠. 그죠? 여기에는 움직임의 물상이 있죠. 움직임. 우레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땅고는 순종함이 물상이에요. 순종함. 그래서 움직이면서 순종한다 하는 얘기는 법을 잘 따른다. 법을 준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주역에서 초효에 치가 많이 사용됩니다. 초효에. 왜 초효에 치가 많이 사용될까요? 치가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발은 발인데 복사뼈 아랫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가장 아랫부분이죠. 여기 보면은 초효에 치가 많이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계, 산화비, 이게 산화비입니다. 비계. 그 다음 대장계, 내천대장. 이게 내천대장입니다. 대장계. 다음 택천쾌. 택천쾌입니다. 그 다음 화풍정. 예, 화풍정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택천쾌 했죠. 중산간. 중산간입니다. 관계. 여기에 보면 산화비의 초구, 대장계의 초구, 택천쾌의 초구, 화풍정의 초육, 중산간의 초육, 각각 초효에 보면은 지라는 효사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효상이 있으면 그 효상의 가장 아랫부분은 신체 구조로 따지면은 가장 밑에 있는 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치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또 상구 같은 경우에는 산화비의 가장 위에 있는 게 상구죠. 그죠? 상구. 그러니까 즉 상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에 있죠. 그래서 뭐가 잘 나옵니까? 머리가 잘 머리. 그 다음에 종, 끝이란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효상은 각각 그 자리 수마다 신체 부위와 비유해서 신체 부위의 높낮이에 따른 그 효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효상은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고 그 효상이 그 자릿수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 또는 발가락 지는 효상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다. 즉 괴상에서 가장 아랫부분에 초유의 지가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물상으로 보면 물상을 어떻게 우리가 구교, 멸지라는 이 효사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하괴는 양, 음으로 되어 있는 진입니다. 그렇죠? 진. 이거는 발을 움직인다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신을 신는 거니까요. 그 다음 외호계. 외호계는 3, 4, 5효죠. 3, 4, 5효는 뭡니까? 감이죠. 감. 3, 4, 5효는 감입니다. 감에는 수갑이라는 물상이죠. 수갑. 이건 바로 교를 얘기합니다. 교. 그 다음 내호계 2, 3, 4효는 뭐죠? 간이죠. 양입니다. 간입니다. 간에는 발을 상징하는 치가 있죠. 이 발을 상징합니다. 또 초우가 동하면은 어떻게 되죠? 양효가 음효로 바뀌죠. 그러면 음이 됩니다. 음이 됩니다. 이거는 곤이죠. 땅을 상징하는 곤입니다. 곤에는 텅빔이라는 물상이에요. 텅 비어 있다. 이게 다 비어 있죠. 텅빔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없어지다, 멸하다 하는 멸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상으로도 하괴 진의 발을 움직인다는 구, 외혹에 가면은 수갑을 상징하는 교, 그 다음 2, 3, 4, 5 내혹에 간에는 발을 상징하는 지, 그리고 초효가 동하면 음으로 된 땅에는 텅빔이라는 물상이 있으니까 멸하다, 없어지다는 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교멸지라는 이 효사가 우리가 물상으로도 모두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초효에 대한 효사를 공부했습니다. 자, 초효. 지금 우리가 활의 서합괴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였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제거하라는 거죠. 그게 서합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서합, 괴사의 서합, 형, 이용, 옥으로 되어 있는 것도 형통하다, 서합괴는 감옥을 이용하니 이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죄인에게는 과감하게 벌을 줘 다시는 그 죄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체 사회를 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서학계는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구에서 족쇄를 차고
발이 보이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는 그런 얘기는 족쇄를 차고 발이 보이지 않는다. 족쇄를 찼으니까 당연히 발이 보이지 않죠. 발이 잘린 것이 아니고 발이 보이지 않는서 허물이 없다. 즉 죄인은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된다. 과감하게 벌을 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초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6.1을 볼까요? 6.2는 어떻게 읽죠? 서부 멸비 무구.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부자는 피부할 때 부입니다. 이 부자 있죠? 부. 살갗 부입니다. 즉 고기를 씹으면서 코가 보이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고기를 씹으면서 코가 보이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 여기서 서부 멸비의 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서학계가 얘기하는 것이 이 서는 씹는다는 것이고 합은 씹어서 합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씹다는 뜻이요. 이 부는 여기서 보듯이 살갗, 부드러운 부분입니다. 고기의 부드러운 부분이죠. 또 멸비는 코를 잘리는 게 아니고 코를 쳐박고 먹기 때문에 코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즉 코를 들이받고 허겁지겁 먹는 모습입니다. 비록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줄인 배를 채우고 있으니 허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죄인이 그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코를 들이받고 고기를 먹고 있어도 허물이 없다. 왜? 줄인 배를 채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6위에는 식탐이 느껴집니다. 식탐. 식탐이 뭡니까? 먹는 걸 탐하는 거죠. 특히 코를 들이받고 고기를 뜯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물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코라는 물상은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내호계가 뭡니까? 2호, 3호, 4호가 내호계죠. 내호계가 간입니다. 양. 간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바로 코라 물상, 코. 그래서 이 코라는 물상은 바로 내호계 간에서 나옵니다. 또 6.2가 효변하면, 지금 우리가 6.2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6.2가 효변하면 내호계는 어떻게 변하죠? 내호계는 6.2 효변하면 양, 양이 되죠. 양, 양이 됩니다. 불을 상징하는 이계네요. 이계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이계의 반대계가 무슨 계죠? 감계죠. 물을 상징한 감계입니다. 양, 반대로 되어 있죠. 이 감계에 무슨 물상이 있느냐? 재앙이라는 물상, 재앙. 그런데 이 리계는 감계의 반대계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없는 거죠. 재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구한 거죠. 허물이 없다는 그런 뜻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허물이 사라진다. 즉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2호가 동해서 내호계가 불을 상징하는 이해가 되니까 이게는 재앙을 상징하는 관계의 반대계다. 그래서 재앙이 없다. 재앙이 없으니까 허물이 없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멸비는 초에서 멸지하고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멸비,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별 상구에는 또 뭐가 있느냐? 멸이가 나옵니다. 멸이. 멸이 귀죠. 귀. 이 귀는 머리 쪽에 있죠. 높이 있죠. 그래서 상구에 보면은 또 멸이라는 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괴상은 그 위치에 따라서 상징하는 신체 부위가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여기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기는 사실 중도를 얻었고 발음을 얻었습니다. 왜? 1, 3, 5는 양효가 와야 되고 2, 4, 6은 음효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2호에 음효가 왔습니다. 그리고 2호는 하괴, 진의 중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과의 교류보다는 코를 쳐박고 고기를 먹는데 집중하는, 탐닉하는 그런 모습이 왜 나타났을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역에서는 음효가 양효를 타는 것을 상당히 꺼립니다. 즉 약한 음효가 강한 양효를 타고 있는 것을 꺼린다는 얘기죠. 이 유기는 음효입니다. 발음을 얻었습니다. 중도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보다는 코를 쳐박고 고기 먹는데 탐닉하고 있습니다. 왜? 음효가 양효를 타고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음효가 양효 위에 있을 때 상당히 꺼립니다. 두 번째는 이 먹는데도 등급이 있습니다. 유기는 상교에 있는 게 아니고 하교에 있습니다. 하교의 2호, 3효는 3호 호사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씹어 먹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거죠. 이 부드러운 고기를 먹는 겁니다. 이렇게 2호, 3효는 식탐 또는 미탐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음 시간에 별 4효, 5효에서는 어떤 낮은 수준의 개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낮은 수준의 식탐이 아니라 먹는 것 자체보다는 그 상의 것이 추구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영혼적인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는 발음과 중도를 얻었지만 첫째는 양효를 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효사가 나온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효사도 죄인이 부드러운 고기를 먹으면서 코를 쳐박고 먹습니다. 그래도 허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주름배를 일단 채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효도 마찬가지로 공정함, 척결, 합당한 심판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6.3을 볼까요? 6.3은 우리말로 읽어볼까요? 석육 6.3 석육 우독 독을 만났는 거죠. 그 다음에 소인 무구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른 고기, 이 석은 말리다 또는 소금에 절여서 말린 것을 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마른 고기를 씹어 먹다 독을 만나나
마른 고기를 씹어 먹다 독을 만나마 약간의 지장이 있을 뿐 허물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석은 소금에 말릴 석입니다. 소금에 말린 걸 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금에 말린 고기를 먹어서 우는 만난다는 뜻이죠. 독은 독을 만나는 겁니다. 독을 만나나 약간 이는 인색하다는 뜻이 있으면서 조금 지장이 있다. 조금 지장이 있지만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석은 쉽게 말하는 말린 거고 뒤은 고기입니다. 말린 고기는 뭘까요? 말린 고기는 바로 육포입니다. 육포. 육포는 지금은 지체에 널려있는 흔한 음식이지만 주역이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육포는 상당히 고급적인, 상당히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이 육포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석 달간 고기 맛을 잃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육포는 일반을 위한 식품이 아니었죠. 맛있는 것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미식가들의 기호품으로 인정받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육포를 씹으면서 독을 만나지만 육포를 씹다가 독을 입에 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조금 지장은 있으나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상으로 보면 육삼이 호변하면, 즉 음효가 양효로 호변하면 합은 어떻게 되죠? 양, 양이 됩니다. 양, 양이 되죠. 이 불을 상징하는 이괴입니다. 또 2, 3, 4호, 2호, 3호, 4호, 즉 네 호계는 양입니다. 양이죠. 이거는 간이죠. 간괴가 되죠. 그래서 이 간괴는 산짐성이란 물상이 있습니다. 산짐성. 그리고 이괴는 불이라는 물상이 있죠. 불. 자, 산짐성을 불에 굽습니다. 즉 산짐성을 잡아서 불에 구워서 육포를 만드는 거죠. 즉 고기를 말린 것이 됩니다. 이 육포는 고기를 말린 것. 그런데 이 맛있는 기호품을 먹다 독을 만난다. 독을 만난 것은 왜 만납니까? 육삼이 효변하면 2, 3, 4호는 어떻게 되죠? 육삼이 효변하면 2, 3, 4호, 즉 내 호계는 음이 양으로 바뀌니까 음효, 양효, 양효가 됩니다. 볼까요? 음효, 양효, 양효. 음효, 양효, 양효. 이거는 바람을 상징하는 송개죠. 송개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향기 나는 풀. 향기 나는 풀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향기 나는 풀. 그 다음, 동시에 6, 3이 효변하면 외혹의 3, 4, 5효. 음효가 양효로 바뀌면 양음이 되죠. 양음이 됩니다. 이거는 연못을 상징하는 태괴가 되죠. 태괴에는 회절이라는 물상이 회절. 회절 또는 회손이라는 물상이 있죠. 즉 향기 나는 풀이라는 물상이 있고 회절이라는 물상이 있으니 향미가, 즉 향기가 더해지지만 그게 훼손을 당한다. 즉 회절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을 만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향기 나는 풀을, 즉 향기를 마시는 게 아니고 향기가 회절을 당해버리니까 독을 만난다고
효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지장만 있을 뿐 허물이 없다라고 한 것은 6, 3, 2, 1, 3, 5효는 양효가 와야 됩니다. 근데 음효가 왔죠. 음효가 왔으니까 발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죠. 하지만 이 6, 3 음효는 상구와 정응합니다. 즉 음효, 양효로서 서로 정응하고 있죠. 그래서 상구와 정응하면서 6, 3은 위로 양효, 구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받들고 있죠. 그래서 약한 것이 강한 것을 받들고 있는 것은 주역에서는 좋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6, 3이 비록 발음은 얻지 못했지만 상구와 정응하고 양효를 위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라고 효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6, 3은 서성육, 우독, 소인, 무구라는 부분을 물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초효, 2효, 3효의 효사는 죄인이 됐을 경우에 음식을 먹거나 족쇄를 차거나 또는 육포를 먹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무구,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족쇄를 차고 있어 발이 보이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 어쩔 수 없죠. 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죠? 다음, 부드러운 고기를 씹으면서 코를 쳐박고 있으니, 즉 코를 쳐박고 부드러운 고기를 먹고 있어도 허물이 없다. 왜? 줄인 배를 채워야 되니까. 세 번째는 육포를 먹다가 독을 만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허물이 없다. 즉 육포를 먹고 있다 하더라도 독을 만나니 이 각각 초효, 2효, 3효는 사업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즉 잘못을 저지른 이에게 과감하게 벌을 주면서 그에 대응하는 효사를 각각 적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계의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를 공부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효, 2효, 3효의 효사는 죄인이 어떤 짓을 하지만 허물이 없는 것은 나름대로 다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자, 서학계의 세 번째 시간을 초효, 2효, 3효의 효사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과감하게 벌을 줘 그 폐단을 빨리 없애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